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입니다.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 대손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돈 떼이는 겁니다. 돈 떼이는 거. 대손 사유도 우리가 이미 좀 공부를 했습니다. 파산할 때 대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강제 집행, 사망 실종, 정리 계획 뭐 이런 것들 대손이 가능합니다. 부도는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좀 지나야 되죠. 부도는 처음에는 이제 부도 온거 수표로 걸어놨다가 나중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대손을 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주제는 대손 신고가 아니고 대손 세액 공제예요. 그래서 약간 주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나중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대손 사유에 대해서는 파산은 즉시 가능하고, 강제 집행 즉시 가능하고, 사망 실종 즉시 가능하고, 정리 계획 즉시 가능하지만 부도는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고요?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요거 소액채권 바뀌었죠? 30만 원. 요거 또 고칠게요. 여기 또 안 고쳐져 있네. 소액채권은 30만 원. 30만 원 맞죠? 맞죠? 이거 30만 원으로, 아이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30만 원이 해야 되고, 얘도 지급기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좀 특이한 게 하나 적혀 있죠. 소멸시효 완성은 즉시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상법상으로는 거래일로부터는 3년이 지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세무 1급에는 좀 자주 언급됐던 포인트인데, 세무 2급에는 딱 한 번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세무 2급에서 강조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은 머릿속으로는 요 세 가지는 좀 주의를 하자. 세 가지는 부도는 몇 개월 지나야 된다고요? 6개월. 소액채권은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고? 6개월. 소멸시효는 즉시 가능하지만 거래일로부터는 3년이 지난 것은 확인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고. 상품 매출, 부가세 수금, 외상 매출금 이렇게 딱 잡아놨다가 돈을 회수할 때는 외상 매출금이 나갔다가 현금이 들어오는 이런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돈이 들어오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 돈이 들어오는 거래인데, 이제 회수를 이제 못했을 경우에요. 못했을 경우에 대손 세액 공제 신청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손 세액 공제가 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뭔지를 보면 외상 매출금 이 안에는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외상 매출금 안에는 부가세 일수금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요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급 가액도 있고 세액도 있는 겁니다. 공급 가액도 있고 세액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얘를 이제 여기서 쪼갰을 때 얘를 공급 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대손 세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떼이는 건데 얘는 대손, 공급 가액을 그냥 대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대손 세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우리는 대손 세액 공제 신청 안 했다라는 말은 1,000원에 대한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상상을 조금만 더 해보면, 내가 지금 요 상황에서 11,000원을 못 받았죠. 11,000원을 못 받았죠. 11,000원을 못 받은 상황에서 11,000원 못 받은 상황에서 부가세 1,000원 내야 되나요? 내야 되죠.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그럼 1,000원은 누구한테 내죠? 국가에게 내죠. 원래는 고객한테 11,000원 받아서 1,000원을 국가에게 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게 냈다라는 거죠. 돈 회수 안 됐는데도. 그런데 돈 떼었다 이거예요. 그럼 국가한테 냈던 돈 1,000원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수업은 돌려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11,000원을 비용 처리한다라고 배웠어요. 지금까지는.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득세를 안 낼 뿐이에요. 소득세를. 부가세는 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손 세액 공제 신청 안 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나가고, 여기는 대손 충당금으로 떠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 떨겠죠. 그냥 상상을 하면 되고, 그래서 돈을 회수를 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무조건 뭘로 채운다 그랬죠 제가?
마일리지로 채운다라고 해서 대손충당금 이렇게 걸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회계 1급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하는 붕괴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한 경우예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면 요 부가세 예수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면 외상매출금 나가고 여기에 10,000원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걸고 10,000원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걸고 나머지 1,000원에 대해서는 대손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원을 돌려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돈을 횟수를 그러니까 회수를 하게 되면 11,000원을 그냥 그때 받겠죠. 11,000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부가세 예수금이 나가게 되는 거래가 되겠죠. 그럼 요거랑 요거 차이가 뭐죠? 요거랑 요거 차이가? 부가세 예수금이 붙었냐 안 붙었냐죠. 맞죠? 요거랑 요거 차이가 뭐죠? 요거랑 요거 차이가? 부가세 예수금 있냐 없냐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래가 현재 전산세무 이거 일반 전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제가 답지를 아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전산세무 2급 문제입니다. 얘가 전산세무 2급 문제인데 여기에 대손세액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대손세액이라고 딱 치고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현재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정기 이전에 부도 처리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 일단 답은 부가세 예수금이 붙어 있죠. 자, 지금 횟수를 했을 때 이야기인데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대손충당금 걸면 되는데 부가세 예수금이 이렇게 다 달려 있는 게 보입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밑 아래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 이런 글이 없죠. 자, 다음. 자, 여기도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없는 거죠. 자, 부가세 예수금이 없습니다. 자, 다음. 대손세액 공제 처리하였던이라고 문제가 나오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달라붙죠.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이 붙는 것이 확인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붕괴는 전산 세무 2급용 문제입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없습니다. 꽤 있죠, 이런 문제가. 지금 보면 여기도 있죠.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았다니까 여기에 부가세 예수금이 없는 거죠. 순서대로 대손충당금 먼저 떨고 대손상액비 떠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요 내용은 붕괴를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전산 회계 1급에서는 요 문제밖에 안 나와요. 요 문제를 회계 1급에서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떼이면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 떨고 받으면 대손충당금으로 한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건데, 세무 2급 과정에서는 대손세액 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 없다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돌려주세요 라는 거죠. 제목은. 이게 국세청에 요청하는 서식지입니다. 돈 떼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못 받은 돈을 받은 척하고 국세청에 돈을 납부했으니 그 돈만큼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부가세 예수금이 없는 거래는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중에 하나가 대여금입니다. 대여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손 처리는 가능하지만 대손세액 처리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대여금은 부가세 예수금이 없어요. 대여금은 부가세 예수금이 없어요. 그래서 대여금은 부가세 예수금이 없기 때문에 대손 처리는 가능하지만 대손세액 공제 처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산세무이익은 문제 일반전표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아까 좀 못 봤는데 제가 그런 문제 있어요.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는 그냥 대손 충당금, 기타의 대손 사각비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거기 문제의 코멘트에 대손 세액 공제 신청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는 이유는 대손 세액 공제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확정 신고 시 가능합니다. 자, 아까 우리 배웠던 의제매입세액 공제나 재활용 폐자원 공제매입세액 공제 신청서는 확정 때도 가능하고 예정 때도 가능해요. 신청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대손만은 예정 때 안 돼요. 확정 때만 가능합니다. 부도는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랬죠? 6개월. 그래서 이거 암기하실 때 부도 6개월, 부도 6개월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험에 틀리는 첫 번째 케이스 요거. 시험에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 요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저당권이 뭐냐고요? 이런 거죠. 내가 성혜 씨한테 돈을 받을 돈이 있는데 성혜 씨가 나한테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을 언제 줄 거예요? 아, 사람 말을 못 믿나? 다음 주 금요일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겠어요. 그러면 뭐 담보라도 하나 주세요. 나한테 그럼 내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만약에 안 주면 우리 집 토지 다 줄게요. 이거 토지 문서를 나한테 준 거야. 이해가죠? 나는 지금 뭘 잡았죠? 저당권을 잡은 거죠. 연락을 어느 쪽에서 끊는다? 내 쪽에서 끊겠죠. 이미 내 거 안 받으려고 농담이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돼요. 이미 10년 정도 지난 거래는 포기한 거죠. 맞죠? 돈 못 받는 거죠. 근데 요것도 시험에 틀릴 만한 대상 두 번째입니다. 시험에 틀릴 만한 대상 두 번째 얘입니다. 시험에 틀릴 만한 대상 두 번째가 얘입니다. 요거 별표. 자, 여기에 요거 별표. 요거. 거래일로부터입니다.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자, 부가세 수금이 없는 거래는 안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세 번째 별표. 자, 요거 시험에 여러분들이 대손세액 공제 신청서의 문제를 접근했을 때 틀릴 만한 케이스는 딱 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쳐다볼 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딱 요 세 가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 여기 부도 이후 공급권에 대해서는 대손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세무 1급용 어려운 문구는 아니고 세무 2급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부도가 났어요. 부도라는 말은 채권에 대해서 돈 지급을 안 해준 거죠. 은행에서 지급 안 해주고 나서 내가 부도 맞았어요. A라는 업체에 부도 맞았는데 그 다음 또 A랑 또 거래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안 돼요. 돈 못 받을 거 각오하고 난 거래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거래일이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이 뭐 하는 날이죠? 스텝 제대로 안 보셨나?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 제 생일.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날 카카오톡 하나씩 보내세요. 2월 19일. 이때로부터 지급 거절은 9월 2일. 너무 기간 이제 일부러 좀 길게 잡았는데 지급 거절이라는 게 이제 2월 9일 날 거래를 하고 뭘 받냐면 이제 어음 같은 걸 받아서 그다음 은행에 가져가서 9월 2일 날 돈을 받는 날인데 9월 2일 날 돈 못 받게 된 거죠. 그런 거를 전문용어로 부도다라고 합니다. 이게 부도가 나서부터 6개월이냐 아니면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정답은 부도 나서부터 6개월이에요. 그래서 부도 나서부터 6개월 따지면 3월 3일이 되는데 3월 3일은 확정이에요. 예정 기간이에요. 예정 기간이죠. 그래서 이때 또 신청 못 해요. 신청 언제 하냐면 요때 신청이 가능해요. 요때 신청하게 되면 이때가 언제냐면 7월 2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래일이 2월달, 물론 지급 거절은 9월달 받았지만 9월달 거절 받고 나서 내가 그 부가세를 돌려받는 시간까지 1년 걸려요. 1년. 실제 실무에서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잊혀질 수도 있죠. 지겹죠.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이때 신청이 가능하다. 부도 처리할 때 원래 분계는요. 대변에 바드러움하고 차변에 부도원과 수표라고 겁니다. 처음부터 대손 충당은 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몇 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부도원과 수표를 내보내고 그다음 이제 뭐 대손 충당금 처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때 대손 세액 공제까지 분계를 신청까지 처리를 한다면 이때 처리한다면 이때 지날 때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을 한다면 부도원과 수표가 내보내지고 대손 충당금하고 부가세 일수금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물론 대손 상각비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충당금 먼저 쓰고 상각비 늦게 쓰는 이런 분계가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 시험에는 부도원과 수표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얘가 빠지고 얘가 바로 이 위치에 가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바드러움에 부도원과 수표를 걸어놨다가 부도원과 수표 걸고 대손 충당금 부가세 일수금 다는 게 맞는데 보통 이제 부도원과 수표를 안 쓰게 되니까 얘가 바로 이 위치에 오는 문제가 나오죠. 아까 우리 일반 전편 문제 봤을 때도 바드러움 대손 충당금 부가세 일수금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또는 바드러움 대손 상각비 부가세 일수금 또는 바드러움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부가세 일수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한국 세무사용 문제고 실제적인 거는 이게 가장 정확한 처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기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안 된다고요? 10년이 지나면 안 된다. 이게 여기로부터 10년이지 여기서부터 10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부도는 이제 6개월 따지는 기간이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부도 6개월에 스타트점이 여기 잘 틀린다 이 말이에요.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지급 거절로부터 6개월입니다. 지급 거절로부터 6개월. 두 번째,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된다. 10년이 그 스타트점이 거래일입니다.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된다. 과거에는 얘가 5년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바로 전전만 해도 그냥 지금 기출 문제는 전부 다 5년일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된다와 지급거절로부터 부도는 지급거절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확정 기간에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거래하고 나서 또 거래가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또 거래하고 나서 또 거래가 일어났는데 지급거절을 당했어요. 이 지급거절은 이것에 대한 지급거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거래가 일어났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급거절이 잦다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지급거절 전이기 때문에 얘는 돈을 못 받을 것을 각오하고 판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세무 1급에만 나왔어요. 1급에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세 개네, 요 세 개, 요 세 개. 요 둘, 세 개, 요 세 개. 아니, 하나, 둘, 셋, 네 개네. 요 네 개, 요 네 개. 요 네 개가 중요합니다. 여기 일단 요거 빼고,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요 네 개. 시험에 주구장창 나오는 걸러내는 거죠. 대전세액공제는 OX 게임이에요.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라고 있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OX예요, OX. OX라는 말 알죠? 맞다, 틀리다만 딱 골라서 입력만 딱 하면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그것도 OX였죠. 간이 가세 빼고, 접대비 빼고, 또 뭐 뺐지? 하여튼 간이 가세 빼고, 접대비 빼고, 맞죠? 그 다음 타는 거 빼고, 택시, 뭐 KTX 이런 거 빼고. 그 다음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4개 빼야 돼요. 이해가죠? 요거만 딱 걸러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 입력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좀 어려운 거죠. 문제를 잘 골라야 되고 나중에 프로그램에 보면 상단에 대손 발생 탭이 있고 그 다음 대손 변제 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시험에는 대손 발생 탭에 입력하는 일이 거의 한 95%입니다. 우리 책에도 대손 변제 탭에 입력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 책에도 그냥 거의 안 나오는데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대손 발생 탭은 매출자가 입력하는 겁니다. 매출자가 나 돈 떼었어요 라고 하는 게 대손 발생 탭. 대손 변제 탭은 뭐냐면 옛날에 내가 돈 떼고 내가 돈 안 냈다가 불공처리 당했는데 이 집에 갚았어요 하는 것이 대손 변제 탭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매출자가 입력하는 거고 얘는 매입자가 입력하는 거고 우리 시험에는 커진다 매출 대손 발생 탭에 입력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대손이 발생하였다. 그럼 누가 발생한 거죠? 매출자가 발생한 거고.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대손을 변제하였다 이러면 갚은 거니까 누가 갚은 거죠? 매입자가 갚은 거죠. 요게 별표입니다. 그래서 대손을 변제받았다라고 하죠. 변제받았다고 하니까 글자가 변제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가서 입력하는 사항이 발생돼요. 여기 입력하면 안 되고 변제받았다는 것은 매출자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생 탭에 가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할 때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되고 저번에 제가 그 과제 낼 때 부가세에 110분의 10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거기에 우리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부가세 세액을 착 뽑아내 줍니다. 요거 별표.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요 파트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가장 마지막에 가면 수정신고와 가산세라고 시험에 뭐 100% 나온다는 그 파트 있죠. 한 12장 거기에서 얘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는 대전세액공제신고서와 부가세신고서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정말 잘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잘 틀린다. 요거와 요거는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가세신고서에는 공급대가를 여기 대전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얘가 알아서 세액을 딱 산출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산출한 세액이 11,000원을 여기 입력했다고 가정할게요. 상상을. 11,000원 입력하면 1,000원이 뽁 뽑아진다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상 1,000원이라고 딱 찍혀요. 대전세액공제신고서에는. 1,000원 돌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부가세신고서에는 마이너스 1,000원이라고 뜬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일단은 페이지는 389페이지 가볼게요. 회사 코드 0928.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대손세액공제신고서 389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문제가 있죠? 예. 요거를 30만 원으로 고쳐주세요. 잊지 못할 30만 원. 여기에 그 말은 없다 맞죠? 아, 있네. 10년은 바뀌어져 있네요. 10년 요거. 이 시험에 틀릴 만한 친구가 얘랑 뭐 얘도 이제 포함인데 좀 그렇고 맞죠? 이 소멸시효 완성 여기 하나 적어 놓으세요. 3년이 지나야. 이 3년이라는 말은 세무 2급에서는 효력을 발휘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세무 1급 도전하시는 분은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과거의 문제에 보면 세무 1급은 요 3년으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장난치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론으로 나옵니다. 이론 문제로.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봤을 때 그 과제 110분의 10 요거 체크합니다. 이 부분이 된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한 건이죠. 걸러낼 것 자체가 필요 없죠. 여기에 파산은 즉시입니다. 여기 즉시라고 일단 적어 놓을게요. 즉시. 학습 목적상 적은 거예요. 시험 칠 때는 즉시라고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얘가 지금 뭐냐면 공급 대가입니다. 얘가 현재 공급 대가예요. 이렇게 학습 목적상 적는 거고 시험에는 굳이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공급 대가를 입력한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2기 확정분, 대전세액공제신고서는 확정 때만 가능한데 시험에는 항상 확정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이론 시험에서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론 시험에는 다음 중 확정 때만 가능한 것은 이런 거. 확정 때만 가능한 거 1번 의지매입, 2번 대손세액.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의지매입은 예정 때도 가능해요. 단지 확정 때 한도 체크한다는 것일 뿐이지 의지매입은 예정 때든 확정 때든 다 가능한데 대전세액 공제는 확정 때만 가능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대전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첫 번째, 두 번째 부가세 신고서의 반영 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생략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생략으로 나옵니다. 항상. 또 항상이라 말하고 나오면 내 때릴 거 아니야. 맞아. 뭐 나온다면 전에 봤다시피 대손 충당금 아래에 부가세 예수금 달아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묶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묶어서.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갈 수도 있고 차변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되면 차변에 발생되고 회수를 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가게 되겠죠. 현금이 회수가 되니까 그때는 부가세 예수금 달아주면 돼요. 항상 대손 충당금에 부가세 예수금 달아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 클릭하시고 여기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클릭합니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클릭하고 자 2기 확정분입니다. 10월부터 12월로 진입합니다. 자, 여기 대손 확정일이라는 것이 여기 딱 나오죠. 간혹 안 나오는 문제 나옵니다. 우리 요 기출 문제도 있는데 안 나오면 계산해야 돼요. 대손 확정일이 2020-1213. 자,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공급 대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급 대가를 안 넣어서 틀리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VAT 별도라고 적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5만 원 입력해야 되는데 50만 원 입력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식의 화면이 이렇게 딱 쪼개져요. 이렇게. 그럼 좀 대손세액이 이상하잖아요. 맞죠? 이 부분 맞다. 공급 대가였구나 라고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550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55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이렇게 5만 원이 추출이 됩니다. 엔터.
자, 거래처는 F2 누르시고 마포전자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대손 사이에는 1번. 엔터, 엔터. 자, 여기 그 다음 메인 누르시고 자, 그 다음 여기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자, 지금 안 뜰 거예요. 안 뜨는 거 보고 띄워볼게요. 10월부터 12월 8번을 한번 보세요. 8번 8번에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있죠. 대손 가감. 자, 지금부터 설명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아, 요거 하고 설명할게요. 요거 누르고 안 뜬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저장. 저장 하고 다시 조인 누르시면 8번에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띄웠습니까? 대손은 사실상 난이도로 치면 중 정도 돼요. 중. 중이라는 것은 아까 네 가지 그것 때문에 중이고 나머지는 쉬워요. 입력하는 거나 뭐나 어렵지 않아요. 단 나중에 수정신고와 가산세 파트에 가보면 이거와 이거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반대냐면 제가 설명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부호가 반대인 이유는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돌려주세요의 개념은 부가세 대급금 쪽인데 예수금에 위치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부호로 띄우는 거예요. 부호가 반대다 보니까 1. 대손 발생 시 제가 부가세 신고서에만 해볼게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마이너스로 적을 수밖에 없죠. 맞죠? 지금 현재 보던 딱 그 화면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는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대손세액 공제 신청서에는 부호가 뭐가 되죠? 플러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지금 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얘를 두 번째 생각해줘야 덜 틀려요. 내가 대손을 플러스니까 부가세 신고서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야 돼요. 돈 돌려주세요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가야 돼요. 얘가 메인이에요. 부가세 신고서에 돈 돌려주세요 했으니까 부가세에 마이너스 띄우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부호가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나오면 힘든 거죠. 두 번째 회수시. 자, 회수할 때는 부가세 신고서에는 이제 부가세 납부해야 되죠. 대변에 가니까. 이 부호가 뭐죠?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회수할 때는 얘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요게 제가 지금 첫 번째 전달해야 될 거고 얘가 여기서는 안 틀려요. 말씀드리지만 수정신고와 가산세라는 12장 파트 다음 주 우리 월요일 또는 화요일날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월요일 또는 화요일날 수업을 공부하는 그 학습에 아주 잘 틀립니다. 얘가 부호가 반대라는 말을 그때 깨닫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론용인데 공급가액에는 안 빠져요. 공급가액이 뭐냐고요?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조금 보면 돈 떼인 거잖아요. 맞죠? 이 이론용이에요. 얼마 떼었냐면 11,000원 떼었죠. 55만 원 떼었죠. 그럼 여기도 사실은 마이너스 50이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근데 세액만 떼죠. 여기 금액 이쪽이 뭐냐면 가액 쪽이거든요. 과세 표준 쪽에서는 안 빼죠. 세액 쪽에서만 뺍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공제하지 않는 거 뭐라고요? 금 이렇게 배우셨죠? 이 공제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첫 번째 금이 대손 충당금, 두 번째 금이 판매 장려금, 세 번째 금이 하자 보수 충당금 이렇게 되는데 시험에는 대손 충당금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여기 마이너스 50이라고 안 적는다고요. 근데 안 적는데 적을 수도 없어요.
여기에 진하게 파란색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다 풀었어요. 이 문제는 다 풀었고, 자, 이 문제는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다 풀었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하나 달려 있죠. 요거 맞죠? 이게 발생 탭이고 얘가 변제 탭인데 요 발생 탭에서 시험이 거의 다 일어나고요. 여기 누가 입력하는 거냐면 매출자가 입력하는 거고, 매출자가 입력하면 몇 번 칸에 금방 갔죠? 우리가 8번 칸에 가는 거 봤죠? 8번 칸으로 가는 거고, 변제 탭에 입력을 하게 되면 14번으로 가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대손 변제 세액 공제라고 있습니다. 그 40 몇 번에 있는데 아마 44번 정도 있나? 대손 세액 대손 변제 세액 공제 하여튼 이름 기억이 안 난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14번에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네요. 변제 대손 세액 공제 여기 있네요. 여기로 빠집니다. 그래서 매입자가 입력하는 것이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는 극히 안 나와요. 여기로 들어가면 47번에 들어가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가볼게요. 자, 제가 이거 OX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고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고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초전공에 죽으세요.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대전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요 1 동그라미,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고 2 동그라미. 부가세 신고서는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1기 확정 신고 시 대전세액 공제 신고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회계 처리는 생략. 대부분의 문제는 다 회계 처리는 생략으로 나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이제 날려야 되니까 날려야 돼요. 이제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부도 발생되었죠. 부도는 몇 개를 지나야 되죠?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계산해 보면 7월 30일이 되죠. 지금이 몇 기죠? 1기죠. 맞죠? 6월까지잖아요. 근데 7월 30일 날에 확정이 되잖아요. 입력 안 됩니다. 얘는 2기 확정 때 입력해야 돼요. 자, 2번 문제.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여기 부가세 별도라는 글자를 살짝 째려보고 입력 시 공급 대가 입력하셔야 됩니다. 경영 상사의 외상으로 매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매각한 요 개정 과목이 뭐냐면 미수금이죠. 미수금도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에 대여금이 있었죠. 기억나죠? 미수금도 대상이 됩니다. 미수금도 부가세 예수금을 머금고 있죠. 부가세 예수금이 머금고 있으면 일단 대상이 됩니다. 대여금은 부가세 예수금이 없으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실종이 되었어요. 실종은 언제냐면 즉시입니다. 즉시. 실종은 즉시. 기계장치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기계장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답니다. 설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되는 겁니다. 입력하셔야 되고 3번 바로 갈게요. 2017년 2월 10일 용인상사에서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를 했고요. 여기까지는 뭐 아무 의미가 없고 소멸시효는 여기 밑에 적어놓으세요. 즉시 가로 열고 3년 이렇게 가로 닫고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즉시 가능하지만 거래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2017년 2월 10일이고 지금 현재 2020년 2월 10일이면 3년 완성이 된 거죠.
요 즉시와 3년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세무 2급에서는 요 3년은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딱 한 번.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8050 진입시키시고 두 번째 칸에 있네요. 대손색 공제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입력은 상당히 쉬워요. 조회 기간은 4월부터 6월로 진입을 하시고, 자, 두 번째 거 2020년 0320이라고 입력하고, 여기에 입력하는 숫자는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550만 원. 자, 거래처는 F2 누르시고 경일 상사 이렇게. 현재 대손 사유는 실종 3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대손 확정일은 2020년 0210. 대손 금액은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대가인 110만 원을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F2 누르시고 용인 상사 선택해 주시고 소멸시효 완성은 6번이죠. 6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 여기 저장 버튼 한번 누를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저장 버튼 안 눌렀다 치자고 안 누르고 시험 진행하면 여기 끌 거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여기 메인 화면에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칠 때 보면 요 하단에 답안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답안 저장을 눌렀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열려있는 화면 다 닫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얘를 닫아야 되거든요. 시험 칠 때. 내가 시험 칠 때 저장 안 했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꺼볼게요. 끄면 이런 안내를 띄워줘요. 그래서 저장이 합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저장을 합니다. 단 이거는 안 할 수 있지. 부가세 신고서 가서 불러와주고 저장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4월부터 6월로 가면 마이너스 60만 원 띄웠잖아요. 요거를 끄면 끄면 뭐라고 하냐면 저장할까요? 라고 해요. 그냥 꺼줘야 돼요. 꺼줘야 돼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우리 보통 연습할 때 아니요 한다고 또 시험장 가서 아니요 깔끔하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지어보세요. 관련된 문제가 별로 없죠? 자, 이번에는 여기 595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 해석하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요거 체크 4월부터 6월이죠. 1번 여기 보시면 2020년 5월 8일 부도가 발생하였다. 부도 발생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요거 눈치껏 어떻게 하냐면 5월 8일이 몇 기예요? 1기잖아요. 예정 확정을 떠나서 1기잖아요. 맞죠? 얘가 지금 언제죠? 1기잖아요. 요게 똑같으면 절대 안 돼요. 죽거나 깨어나도 안 돼요. 6개월이 지날 수가 없어요. 1월 1일 날 부도 발생되었다고 해도 7월 1일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같은 기수의 부도가 발생이 되면 예정 확정을 떠나서 무조건 안 됩니다. 얘는 괜찮은 말인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X. 자,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얘는 즉시 몇 년 확인해라고요? 3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 2월 9일이었는데 지금 2020년 2월 9일자니까 되는 거죠? 동그라미. 자, 3번은 회수죠. 자, 회수는 부호가 반대로 되니까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990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990만 원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얘가 나중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플러스 90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걸 뭐 입력을 하는 거고요. 4번에 대해서는 지금 기기장치는 괜찮다 그랬죠? 미수금 괜찮다고 했고 770만 원이고 그 다음 사망이죠?
사망은 어떻게 되죠? 즉시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전세액 공제신고서를 클릭하고 기간은 4월부터 6월, 확정일 2020-0209, 그 다음 5,500만 원 넣고 거래처는 백두, 소멸시효 완성 6번. 자, 다음 거래가 마이너스 입력하는 거죠. 2020년 0617 마이너스 990만 원. 마이너스 떴고요. 거래처는 상생. 그 다음 여기 7번 누르시고 직접 입력하는 거를 선택하라 그랬죠. 7번 누르고 대손채권 일부 회수 이렇게 맞죠? 이렇게 입력하는 거 주의하시고 마지막 거래 2020년 5월 20일 날 770만 원에 거래처는 태안실업, 대손 사유는 사망 3번. 자,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부가세 신고서까지 요구 안 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요청하면. 자, 이번에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인 이유가 있겠죠? 568페이지 가서 하겠습니다. 고! 568페이지에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 요거 딱 조건해야 되겠죠? 조건놓고 대전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요청사항은 요거였고요. 지금 현재 보면 2019년 10월 31일 날 부도 확인을 받았다. 요거는 오케이죠? 입력하는 것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는데 소멸시효 완성 옆에 친절하게 3년이라고 해놨죠. 자, 소멸시효는 즉시 가능하지만 무엇을 확인하라 그랬죠? 3년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이죠. 3년 경과가 안 되었습니다. X. 자, 3번. 재활을 공급하면서 어쩌고 됐는데 얘는 X입니다. 왜 X일까요? 맞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거래일로부터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 참고로 이때 시험 때는 이때 회차로 가보면 이때는 법이 5년이었어요. 5년이었고 제가 시험을 맞다라고 시험을 매겨줬어. 이해가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답안이 떴을 때 X 되어 있는 거야. 내 얼굴이 여기서 저까지 새빨개졌고 그때 요 하나만 쓴 친구는 아싸 이렇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저도 틀린 거죠. 이해가시죠? 저도 이것 때문에 충격을 한번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안 들립니다. 역시 충격요법이 세더라고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프로그램은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손 확정 그 해드려야겠네. 대손 확정이 언제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 잘 안 나오는데 대손 확정일이 10월 30일이니까 11월 31일, 12월 31일, 1월 31일, 2월 31일, 3월 31일. 자, 몇 개월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4월 31일이 답이 4월 31일이겠어요? 5월 1일이겠어요? 답지에 4월 31일 되어 있나요? 4월 30일에 답이 되어 있나요? 답지에는? 이게 제 의견은 5월 1일이 맞아요. 6개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6개월이 아직 지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도전 프로그램에는 10월 31일을 입력하면 6개월을 계산해주는 그렇게 계산을 해줘요. 얘네들은. 도전에는 그런 기능이 좀 있어요. 답지에는 얼마 돼 있어요? 4월 30일. 도전 프로그램에 10월 31일이라고 입력하면 5월 1일이라고 떠요. 그래서 제 예상컨대 어느 것을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세무사에는 4월 30일이라고 얘기했고 실제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는 5월 1일이라고 뜬단 말이에요. 10월 31일 부도라고 딱 적으면 5월 1일이라고 확정일 딱 떠요. 거기는. 그런 양식이 있어서 답은 어디에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전세액 공제 신고서에 강제 입력을 해야 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불러오기 형식이 아닙니다. 불러오기 형식이 아니고 대전세액 공제 신고서에 강제 입력을 합니다. 여기 입력할 때 이제 대전 발생 탭과 대전 변제 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다 발생 탭에만 입력을 했죠. 여기 세무 1급 문제 가보면 변제 탭 입력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세무 2급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공급 대가, 요거는 자동이고요. 요것도 자동이죠. 그래서 여기만 공급 대가로 입력하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서 부가세 신고서에 클릭을 하게 되면 8번 칸이 들어오는데 우측에 세액 쪽에만 들어옵니다. 부호는 반대로. 이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팁인데요. 그 기수에 부도가 발생되면 그 기수에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6개월이 지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멸시효는 몇 년이 지나야 완성이 된다고요? 3년이 지나야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관련 문제 세무 1급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더 도전하실 분은 세무 1급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선 세액 공제 신고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